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7월 15일인데요. 어떻게 해서 고박시장은 어떻게 해서 고소인의 고발 사건을 미리 알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각종 언론에서 단독하고 보도를 하는데 전부 다 제가 읽어보고 제가 이걸 찍는 시간은 오후 2시 반입니다. 저녁에 방송될 텐데요. 각종 언론들이 단독 하면서 보도하는 내용을 쭉 추려보니까 한 곳이다. 한 곳이다. 아니면은 한 곳인데 어디서 알았느냐? 청와대에서 알았다. 청와대에서 미리 알았다 하는 것이고 고소 전에 미리 알았다. 제 추측입니다. 추측. 그 다음에 이 고소인한테 정보원, 쉽게 말해서 뻐락치가 붙어 있었다 하는 게 제 추측이에요. 현재까지 나오는 건 그래요. 안 그러면은 여러 기사를 갖다가 다 봐도 정리가 안 돼요. 저 일반 그 기자들도 많이 답답하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알고 있다. 누군가는 알고 있을 것이다 하는 건데요. 지금 형편무인지경이고 어느 도단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합니다. 피해자 보고 피해 호소인이라 하는데 이게 지금 피해 호소인이라는 게 서울시에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에도 그렇고 다 피해 호소인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독재에 저항했던 이 돌멩이들을 보면은 너희들도 독재 호소인이었느냐 하고 물을 수가 있죠. 말을 지어내도 참 기기묘한 말을 지어내는 돌멩이들과 문재인 쪽입니다. 이게 문제가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제가 두 가지를 예측해 드렸죠. 첫 번째는 청와대는 미리 알고 있었다. 고소 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 청와대는 고소 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고소 전에. 그 다음에 안 그랬다면은 뿌락치를 붙였다. 피해자한테 24시간 감시하는 뿌락치를 붙였다. 이건데 그걸 누가 붙였겠느냐 하는 거죠. 제가 전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정라인에서 이걸 몰랐을 리가 없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박 시장 고박시장 피소 사실을 보고받았다면 이 심각한 사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결국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가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지금껏 아무런 말이 없고 청와대 차원의 진상조사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 사이에서 벌어진 중대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 척한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고박시장 문제를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밝혀야 한다. 여기서 하나 더 붙여서 고고TV는 경찰로부터 고소인이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한 이후에 경찰은 조사를 했다. 조사를 하고 민정라인을 통해서 서울경찰청을 통해서 민정라인을 통해서 대통령에 보고했다. 이런 게 지금까지 나온 건데 그 전에 터졌다는 거죠. 왜? 모든 걸 갖다가 확인해보면 말이죠. 피해자 측은 서울시에서 미리 고소를 알았다고요? 저희는 8일 오후까지도 고소 결정을 하지 못했었다. 이런 말이 하죠. 그래서 이 고소인의 기자회견, 고소인을 대리한 여성 단체가 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미경이라는 여성 상담소장 땡땡땡 여성 상담소장이 서울시장한테는 수사 시작도 전에 증거인멸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 하죠. 그죠? 그리고 이게 그 기자회견한 김재련 변호사가 하는 말은 우리는 8일 오후 이 사람들이 4시 35분인가 경찰서에 들어가서 고소를 시작해요. 진술을. 우리는 8일 오후 2시까지도 고소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어느 경찰서에 할지조차 몰랐다. 그날 정했다. 음? 그리고 피해자 측이 고소 사실을 외부로 유추한 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고소인하고 피해자하고 8일 오후 4시 30분에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했고, 청사 외부조사실에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4시 30분에 경찰서로 갔고 그전에는 자기들이 고소할지 안 할지 어느 경찰서인지도 몰랐다. 근데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젠더 특보가 있어요. 임순영이라 그러는데 얜 기분 나쁘게 순영이가 뭐냐 순영이가 고거TV 후원자가 김순영 씨가 계시는데 너 순영이란 이름 바꿔 임순영 너 이놈아. 김순영 씨한테 누가 돼? 김순영 씨 화이팅. 이 임순영이란 젠더 특보는 피소한테 피소될 줄 모른 채 박 시장에게 실수한 것 있냐고 물었었다. 8일 날 오후에 이 친구가 들어간 게 오후 3시쯤 들어갔다 그래요. 시장실을 오후 3시쯤. 8일 오후 3시쯤 시장님이 업무를 보시는 중간에 들어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 보고 드려야 되겠다 하니까 그때는 전혀 박 시장의 혐의를 몰랐다. 요것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고소인은 오후 4시 30분에 서울지방경찰서로 가서 5시부터 고소인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이 임순영이라는 친구는 8일 오후 3시 1시간 30분쯤에 서울시 외부로부터 시장님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서울시 외부, 서울시가 아니에요. 서울시 외부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급하게 시장님 집무실로 가서 다른 업무 중이던 시장님께 실수한 거 있으시냐고 물어봤다. 그러니까 고박 시장은 그게 무슨 소리냐? 왜 그러느냐 하고 제가 묻길래 불미스러운 얘기가 나돈다. 많이 걱정하는 얘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고박 시장은 글쎄 바빠서 잘 모르겠다고 말을 했다. 자 보시죠. 임순영이란 젠더 특보는 오후 3시쯤 외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외부로부터 서울시가 아닌 외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죠?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걸 외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렇죠? 근데 피해자와 변호인은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간 거는 4시 30분이다. 그죠? 그러면은 이 말대로 따지면은 이 젠더 특보라는 애는 외부가 누구냐? 외부가 이 피해인은 4시 30분에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했고 5시부터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경찰청 외부에서 얘는 오후 3시에 미리 이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 외부로부터. 그죠? 그러면은 그죠? 공식적인 라인의 서울시 경찰청에서 진술을 받을 때 이 임순영이라는 젠더 특보는 경찰로부터 공식적으로 또는 아름아름 받은 거 아니다. 그죠? 고박이 걸려들어간 거 받은 게 아니다. 그럼 뭐죠? 제가 말씀드렸죠. 미리 알고 있었다. 24시간을 항상 이 고소인의 일부서 일투적을 감지를 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 고소인을 감지한 게 누구냐? 서울시는 행정청이죠. 얘네들이 진해 서울시 감사반을 동원해가지고 이 여인을 갖다가 따라 돌아다녔을까? 그러면 고박이 몰랄 리가 없죠. 고박이. 그러면 이건 누구냐? 경찰이나 국정원 라인이나 이런 데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고박이 4년 동안 이 여성을 괴롭혔는데 그게 아름아름 다 알게 됐었다. 밖에서 알게 됐고 고박이를 칠 수는 없으니까 그죠? 박봐도 그 만만치 않아요. 고박봐도 칠 수는 없으니까
항상 예의주시하고 어느 라인에서 이 여성의, 이 피해자인 이 여성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렇잖아요. 얘가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젠더 특보라 임순영이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고 있다. 그날 알았을까요? 천만에 그 전에 알았는데 드디어 터진다. 경찰서로 갈 이야기가 다 돼 있다. 얘네들이. 응? 그죠? 그런 거 라인이 어디냐? 또 우리가 유연하게 생각해서 이 여인이, 이 피해자인 여인이 한국 땡땡땡 력 상담소나 여성단체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오후 2시까지 만나기로 하고 오후 2시까지 어느 경찰서로 가냐 고소하느냐 만나기로 했어.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4시 30분에 서울지방경찰청에 도착했어요. 그걸 1시간 30분 동안 그죠? 2시간 반 동안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고소를 해야 되겠다 결정하는 순간에 이 젠더 특보가 시장 집무실에 가는 게 오후 3시잖아요. 그 1시간 동안에 상의하는 2시간 반 동안 고소인이 상의하는 동안 2시간 반 동안 고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동안에 거기서 샜을 수도 있죠. 정보가. 그렇죠. 얘 젠더 특보니까 젠더 특보가 남성 문제를 다루겠어요? 여성 문제를 다루니까 그쪽에서 이 임순영이라는 젠더 특보한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고소인이 상담하고 있는 그 그룹 내에서. 그러나 그 정도라면은 그죠? 뭐 충분히 지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한 것은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 여성은 항상 감시를 당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사소한 일도 이 정부는 이 청와대는 자기들한테 불리한 정황이나 또 자기들한테 벌어지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한테 불리한 범죄 행위 같은 거에 대해서 핸드폰을 다 압수하고 다 털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볼 적에도 이건 참 심각한 상황이야.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너무 심각하니까 이 사람은 피해자야, 피해자. 내부 고발자도 아니고, 청와대 감찰반도 아니고, 외교부 공직자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9급, 7급뿐이 안 돼. 9급, 8급, 7급뿐이 안 돼. 일반 여비서면은. 그죠? 근데 이 여인을 쫓고 다녔을지도 모른다 하는 게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고고TV가 하는 게. 시간이 안 맞아요, 시간이.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이 여인은 오후 2시까지 8일 오후 2시까지 고소를 할 결정도 안 했다. 어느 경찰서로 갈지도 모른다. 그리고 2시에서 4시 반에 서울경찰청에 도착할 때까지 그러면은 도착하기 전까지 1시간 동안은 결정을 했다. 그럼 2시에서 3시 또는 2시에서 3시 반까지 그죠? 1시간 반 동안 상의를 하면서 이 상담하는 여인들과 변호사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한 3시나 3시 반쯤 그래 가자. 서울지방청으로 가서 고소를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서울시 젠더특보는 3시에 이 소식을 듣고 3시에 지방 고박시장 집무실에 들어가니까 3시 전에 바로 들었겠죠. 그죠? 얼추 맞아요. 그러면은 그 내부적에서 저 고소인과 변호사 여성 단체 내부에서 상의할 적에 그걸 갖다가 젠더특보한테 알렸다. 이런 것도 되고 또 24시간 이 여인을 국가기관에서 국가정보라인에서 감시했을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이걸 미리 알았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여인이 오후 3시에 임순영이라는 애가 고박시장 젠더특보가 그 고소인과 변호인들이 상담을 하는 오후 2시에서 4시 반까지 그 사이에 그 상담한 내용을 이 젠더특보라는 애가 그거를 갖고 그거를 듣고 박 시장한테 연락을 무슨 일이 있어요? 박 시장님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물어봤으면은 그러면은 그 상담하는 이 고소인하고 또 누구죠? 이 변호인들의 거기서 정보를 유출하는 애가 청와대 민정라인에 알렸을 리가 없다. 알렸을 것이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 여인을 감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